안녕하세요, 실성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헤드폰 구매할 때 얼마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200만원짜리 헤드폰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헤드폰 200만원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바로 그 200만원대의 헤드폰입니다. 에어팟 맥스가 처음 출시됐을 때 70만원대로 출시가 됐었는데, 그때도 저는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70만원짜리도 지금은 길에서 되게 많이 보이죠. 그게 저는 애플의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뭐 비싸더라도 보급화를 많이 시킨 다른 브랜드라면 아마 불가능했을 그런 일을 해냈는데, 그럼에도 70만원은 여전히 비싼 가격이죠. 그런데 심지어 그것의 3배 가격인 200만원대의 제품이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이 제품, 뱅앤올uf슨의 H100입니다. 뱅앤올uf슨이라는 브랜드는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가전에 가까운 고급 오디오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바일 오디오보다는 스피커나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이 오랫동안 생산을 해왔던 브랜드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뱅앤올uf슨도 이런 모바일 이어폰이나 헤드폰 여러 가지로 출시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무선 제품들이 대세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제품 H100은 뱅앤올uf슨의 10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제품이라는 뜻이고, 이 제품이 처음 출시되는 헤드폰은 아닙니다. 이게 시리즈인데, 그 전에 이제 H95라는 제품이 95주년 기념으로 출시가 됐었고, 그것의 어떤 넘버링으로는 후속작, 그 사이사이에 뭐 EX나 여러 가지 다른 파생 제품들이 많기는 한데, 저는 사실 뱅앤올uf슨을 헤드폰으로 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관심이 없던 브랜드였는데, 그때 때마침 제가 뭐 무선 헤드폰을 하나 장만을 할까 생각을 좀 하고 있던 차에 H100 출시 소식을 우연히 봤어요. 근데 처음에 보자마자 온라인에 떴던 이미지가 굉장히 예뻐서 청음을 하러 일단 한번 드러나 보자, 음질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었고 그냥 예쁘니까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 청음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 손안에 있는데요. 이 제품 제가 구입한 지는 좀 됐습니다. 이게 출시가 되고 거의 이틀 만에 구입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지금 반년까지는 아니지만 좀 몇 개월 한참 지났죠. 그래서 좀 길게 좀 사용을 해보다가 이제서야 리뷰를 올리게 됐는데, 그 전에 사실 리뷰를 찍긴 했었습니다. 그 출시되자마자 한 일주일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찍었었는데, 그때 뭐 출시 직후니까 빠르게 좀 올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찍었다가 폐기를 했습니다. 그 리뷰 같은 경우는 뭐 리뷰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직 이거를 너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좀 더 사용을 해보고 그래도 마음에 들면은 다시 한번 리뷰를 고려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촬영했던 거를 따로 업로드는 안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제가 생각이 정리가 됐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아마 다들 이게 1순위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제품에 대해서. 어쨌든 이쁜 건 알겠어, 근데 브랜드값 아니냐, 정확히 말하면 정가가 210만원인가 그런데 200만원이 말이 되냐, 성능이 그 정도 나오냐, 음질이 그 정도 나오냐, 그 돈씨 뭐 이런 합리적인 소비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아마 가장 클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합리적인 것은 없다. 단지 이것을 구입하거나 구입하지 않을 이유를 좀 찾고 싶은 게 사람 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리뷰를 제작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요. 서점에 헤드폰 끼고 책을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쓰고 있다가 혹시 내가 지금 볼륨이 너무 커서 소리가 새 나갔나? 아무래도 서점이니까 그런 예민한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헤드폰 모델명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키고 있는 거 그거 뭐냐? 그래서 전부 당황해서 다짜고짜 H100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 보는 제품인데 어느 브랜드냐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뱅앤올uf슨의 H100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가셨는데, 살면서 아주 옛날에 뭐 제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그게 어디 제품이에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어쩌다 한 번씩 있었는데, 이렇게 제품을 물어보는 분들은 제 지인이 아니고서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처음이었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좀 신기했는데요. 그만큼 저는 이제 그때 느꼈던 게, 이 제품이 모르는 사람, 그분은 이게 가격이 얼마짜리인지 브랜드가 어딘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정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 제품의 외형만 보고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에게 질문을 줬던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제가 이거를 구입을 하려고 관심을 가졌을 때 가졌던 너무 예쁘다라는 그런 느낌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가지는 분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것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잘 소개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그 정도의 음질이나 어떤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객관적으로 전문가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주관적으로 저는 이걸 왜 샀는지 한 5개월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만족을 했는지 설명을 하고 그걸 참고로 삼아서 제품에 관심 있는 분들이 뭔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디자인이 왜 중요하냐면은 뭐 자기 만족도 있지만 무선 헤드폰 같은 경우는 거의 외부에서 사용을 하죠.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는 용도인데 이어폰에 비해서 헤드폰은 이어폰은 작잖아요. 이제 내가 뭐를 껴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데 헤드폰 같은 경우는 패션이나 룩에 영향을 주는 비중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외부에서 사용할 헤드폰을 고를 때는 디자인을 더 깐깐하게 고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제품도 뭐 디자인이 마음에 들긴 했었는데 사실 이 디자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H95나 그 이전에 출시됐던 뱅앤올uf슨의 다른 제품들하고 디자인을 잘 뜯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하우징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제품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던 이유는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는 있지만 마감 처리나 디테일의 차이가 전체적인 인상을 많이 바꿔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에 뱅앤올uf슨이 디자인을 굉장히 잘 뽑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디자인은 기존부터 계속해서 계승되어 오던 그런 디자인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가장 진보된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랑 마감이 정말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아마 사진으로 보면은 이게 다 안 느껴질 텐데 마감 퀄리티들이 정말 최상의 디테일을 갖고 있고 가죽 패드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준다라는 점. 그리고 사실 이런 비싼 헤드폰들 많잖아요. 정말 오디오 파일들이 사랑하는 많은 브랜드들의 200만 원은 그냥 껌값이고 뭐 500, 600까지 가는 헤드폰들 1000만 원짜리 헤드폰들도 있는데 그런 제품들조차도 이 정도의 마감이나 퀄리티를 내주는 제품은 잘 없습니다. 제가 많이 사용을 해본 건 아니지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조의 노하우 차이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좀 더 양산을 많이 해본 브랜드고 훨씬 더 많은 소비자들을 넓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훨씬 고급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본 회사다 보니까 그런 제조의 노하우가 있는 브랜드라고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뱅앤올uf슨의 타겟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비자층이 음질이나 기능적인 것만 추구하는 오디오 파일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대중 소비자 중에 고급 기기를 사용을 하고 싶어하는 기능보다도 디자인이나 마감, 고급스러움, 명품 같은 그런 느낌을 추구하는 분들이 훨씬 더 주요 타겟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마감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깐깐하게 따지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역시 마감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 그래서 어떤 명품을 샀다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뭐 지금 새로 한참 썼기 때문에 따로 개봉기 같은 거는 뭐 찍지 않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심플한 박스고 안에를 열어보시면은 가죽 파우치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뭐 패키지 자체는 내용물은 이거에 이제 케이블 두 종류가 전부라서 특별히 보여드릴 건 더 이상 많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구성품이나 뭐 포장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제품을 구입해가지고 명품을 샀다라는 느낌으로 제품을 소비하기에는 굉장히 그런 니즈는 많이 충족을 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그런 쪽을 타겟으로 해서 만든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 제품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는 뭐 패키지의 퀄리티, 디테일, 마감 이런 거에서 오는 만족도는 거의 지금까지 샀던 어떤 헤드폰이나 뭐 그런 제품들보다도 훨씬 더 만족도가 뛰어났다. 그래서 좀 부작용은 제가 이거를 구입을 하고 나서 다른 어떤 고급 뭐 이어폰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입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제품들의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디자인 만족도는 저는 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 표면이 정확히 제가 재질이 뭔지 모르는데 좀 유리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좀 살짝 광택이 있는 되게 맨질맨질한 그런 재질인데 손에 닿는 이런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터치 컨트롤이 되는 면이고요. 그래서 디자인이나 마감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 프로덕션 퀄리티가 정말 만족스럽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능성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언젠가 제가 따로 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긴 한데 전통적인 헤드폰이랑 블루투스 헤드폰, 뭐 블루투스 이어폰은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하게 뭐 헤드폰이라는 양식을 갖고 있지만 왜냐하면은 전통적인 헤드폰을 구매할 때 아니면 블루투스 헤드폰 구매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굉장히 달라요. 전통적인 헤드폰은 디자인이나 음질 그리고 뭐 착용감, 무게 이 정도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블루투스 제품을 구매를 할 때에는 당연히 디자인, 음질, 뭐 착용감, 무게 이거는 당연히 챙겨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배터리랑 그리고 연결성,
코덱, 컨트롤, 노이즈 캔슬링, 뭐 통화, 어플, 펌웨어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헤드폰에 들어가는 기능도 훨씬 많고 신경 써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히 좀 잘 봐야 되는 게 전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제품의 수명 자체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기능이 좋아도 배터리가 뭐 한 2년만 지나면 완전히 방전이 돼서 쓸 수 없는 제품이 돼버린다 라고 하면은 완전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냥 전통적인 그 유선 헤드폰 같은 경우는 가죽이 삭아서 떨어지거나 뭐 아예 선이 끊어지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10년 20년이 가도 소리는 계속 나옵니다. 계속 사용이 가능한데 이런 무선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완전히 수명을 다하게 되면 제품 자체를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전통적인 헤드폰보다 무선 헤드폰들이 갖고 있는, 무선 리시버들이 갖고 있는 가전기기로서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단순히 기능적인 문제를 떠나서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가격을 평가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블루투스 장비가 구매를 해서 2년밖에 못 쓰는데 거기다가 200만 원을 쓰는 거랑, 그리고 내가 한 20년을 쓸 수 있는 제품에 200만 원을 쓰는 거는 아무래도 체감 차이가 많이 다르겠죠. 단순히 계산해봐도 1년에 그럼 100만 원씩 태워가지고 이걸 2년짜리 쓰는 거고 20년을 쓰게 되면 1년에 한 10만 원씩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격에 대한 민감도나 저항선이 확실히 블루투스 제품들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루투스 제품을 최근 들어서 많이 애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제품에 대한 가격 저항선이 있었어요. 이거에 200만 원은 말도 안 되고, 예를 들어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뭐 소니의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에도 한 2년 쓰니까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이 돼가지고 30분이면 꺼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몇 번 경험을 하고 나서, 물론 이제 그때는 무상으로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런 수명의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뭐 평생 그거를 무상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내가 이 이상은 금액을 투자를 못 한다는 건 가격 저항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H백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게 디자인이었고, 그 다음으로 눈에 띄었던 부분이 모듈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듈형이 뭐냐면은 일단 배터리 교체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배터리 교체 자체는 센터에서 뭐 저도 방식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런 식으로 패드 다 탈착되고요. 이런 패드까지 탈착되는 브랜드는 많죠. 그리고 여기 헤드 쪽에 이 패드도 탈착이 되고, 제품의 소개서를 보면은 이 안쪽으로도 배터리가 들어있는 부분도 다 모듈형으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만약에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서 교체가 해야 될 상황이 되더라도 쉽게 교체가 가능해서 제품의 수명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 같은 경우는 다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딱 하면 붙고, 이렇게 하면 붙죠. 지금 얘도 이렇게 하면 딱 붙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탈착이나 이런 거 감각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 가지 이거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자석이다 보니까 웬만해선 잘 안 빠지긴 하는데, 어디서 꺼내다가 잘못 걸리게 되면 이런 패드가 떨어질 때가 가끔 있는데, 뭐 그런 부분만 아니라면은 저는 이런 모듈형으로 교체되는 귀에 닿는 이런 패드 부분이나 머리에 닿는 이런 부분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속해서 교체해서 쓸 수 있다는 점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듈형 디자인 덕분에 저는 어떤 가격 저항선을 좀 낮출 수 있었다라는 게 두 번째 구매 이유였고요. 그 외에 이제 기본적인 헤드폰 성능도 준수한 편입니다. 일단 뭐 노캔이나 통화 성능도 제가 헤드폰을 쓰고 통화를 잘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끔 테스트한다고 쓰고 통화를 해보면은 상대방도 소리에 뭐 이렇게 어색함을 느끼거나 그런 거 없이 잘 통하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노캔도 썼을 때 완전히 뭐 우주로 간다라는 그런 정도의 적막함까지는 아니지만 신경 안 쓰일 정도의 준수한 성능의 노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소니 헤드폰이 좋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써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고요. 그리고 착용감도 이렇게 써보면은 이런 느낌인데, 착용감도 편합니다.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요. 보시면은 착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제가 이걸 쓰니까 노캔이 이제 활성화돼 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이 착용을 하고 옆쪽에 다이얼이 있어요. 양쪽으로 왼쪽 다이얼을 조절을 하면은 노캔의 정도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조절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냥 따로 헤드폰 조작할 필요 없이 물리적인 다이얼을 돌려서 조작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쪽은 볼륨 다이얼입니다. 한쪽은 볼륨, 이쪽은 노이즈 캔슬링 컨트롤, 그리고 터치 패널이 있는데, 터치 패널은 일반적인 헤드폰 컨트롤과 비슷해요. 이제 뭐 한 번 터치하면 재생이고 두 번 터치하면 정지, 이런 것들이 있고, 무엇을 컨트롤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다 앱에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을 때 자동으로 전원이 켜졌다가 얘를 빼고 한 5초 정도, 이것도 옵션에서 조절할 수 있는데 5초 정도 기다리면은 바로 전원이 알아서 꺼지는데요. 이 전원이 꺼졌다 켜졌다는 이것도 딜레이가 되거나 버벅거린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돼서 굉장히 이 부분도 저는 사용하면서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대신에 이 전원이 켜지고 꺼지는 거는 이어컵 안쪽에 센서로 감지를 해서 만약에 이어컵의 양쪽 다 이렇게 좀 눌린다, 사람의 귀에 닿았다라는 게 감지가 되면은 켜지는 방식이라서 가끔 뭐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다가 좀 요즘같이 두꺼운 옷을 입거나 할 때 잘못해서 안쪽이 눌려버리면 켜지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불편함이 많다면 아예 그 기능을 꺼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거슬리는 경우가 크게 많지는 않았어서 이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고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덱 같은 경우는 아직 미지원이긴 한데 LDAC까지는 지원을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준다고 했고, 현재는 AAC, 제가 지금 코덱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제가 자막에다 달아 놓겠습니다. 코덱은 그래서 LDAC까지 최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지원 예정이라고만 하고요. 어플은 무난합니다. 그 뱅앤올uf슨 제품 쓰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동일한 어플이고요. 그 안에서 모든 컨트롤이 가능하고, 한 가지 이제 어플에서 아쉬운 거는 그 이퀄라이저가 5밴드 이퀄라이저가 아니라 점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게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사용하기엔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는 그것보다는 대역대별로 조절을 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그 부분이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플은 뭐 특별히 대단한 기능은 없고 사용하기 무난했다. 대신에 한국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음향 서비스나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들을 좀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예 한국에서 서비스가 제공이 안 돼서 비활성화되어 있는 기능들도 몇몇 있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이블은 두 종류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USB 충전 케이블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쪽이 USB-C고 한쪽은 3.5mm 단자인 케이블이 있는데, 그래서 USB-C를 이쪽에다 헤드폰 쪽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3.5mm 단자를 다른 일반적인 오디오 단자에다 연결을 하게 되면은 유선 헤드폰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주 사용을 하게 되진 않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유선 연결 기능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이런 전반적인 기능들도 충실하게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특별히 불편한 점은 사용하면서 크게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음질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거는 어쨌든 음악을 듣기 위한, 소리를 듣는 게 제일 메인 기능이잖아요. 디자인 아무리 예쁘고 기능 아무리 괜찮고 해도 음질이 구리면 결국에는 이거는 제 기능을 못하는 거니까요. 근데 좀 저렴한 제품 같았으면은 찍먹이라도 해보자 하고 온라인으로 그냥 주문해가지고 써왔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200만원짜리 찍먹을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도 아니고. 그래서 출시하자마자 한 이틀 3일 있으니까 매장에 이제 청음 제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가서 이제 들었었고, 그날 바로 구매를 해서 나왔었습니다. 근데 청음하러 가시는 걸 그래서 꼭 권장을 드리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이 제품을 봤을 때 너무 기대가 컸던 것도 있겠지만 첫인상이 너무 별로였어요. 실망을 넘어서 이거 왜 이래, 너무 이상한데, 이거 완전 예쁜 쓰레기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에 들었을 때 소리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그냥 디자인만 예쁜 돈 뭐뭐 하는 그런 물건이네 하고 정말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 김에 이제 다른 제품들 좀 둘러봐야지 하고 다른 무선 헤드폰들, 뭐 요즘에 좋다는 다른 제품들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사용을 쭉 해보고 이제 나가려고, 그날 이제 당장 구매를 할 건 아니었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다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자꾸 이게 디자인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잘 뽑아놓고 소리가 저 모양이라고 너무 납득이 안 돼가지고 내가 뭘 잘못 듣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나갈 때 한번 더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할 때는 제가 문득 갑자기 뭐 EQ나 뭐를 좀 만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기존에도 뱅앤올uf슨 제품 중에 사용을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어플이 핸드폰에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에 뱅앤올uf슨 어플을 켜서 들어가서 이제 뭔가 세팅을 좀 만져봤더니 완전히 다른 제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그런 이상한 소리 완전히 없어지고 멀쩡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이제 좀 이 제품의 색깔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제 청음했던 여러 가지 제품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소리가 음질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제품은 그 B&W의 PX 시리즈였는데, 물론 소리의 성향은 많이 다르긴 한데 그 정도의 만족감 정도는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미 디자인이나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호감도가 높았던 상황에서 음질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괜찮네? 라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지름신이 막 올라와가지고 그날 그 자리에서 그냥 구매해서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잘 써왔는데요. 사실 리뷰를 폐기했던 제일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이 제품에 대한 소리에 대한 확신이 물론 마음에 들긴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PX랑 버금가는 그런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결정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 제품하고 PX는 비교를 하면 안 되죠. PX가 이 제품의 뭐 가격이 뭐 3배?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200만 원 주고 PX 정도 소리가 난다면 그냥 PX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제가 리뷰를 하면서 추천을 하거나 혹은 뭐 비추를 하기에도 좀 애매한 것 같아서 리뷰를 찍지 않다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련의 이유로 다시 사용을 하게 됐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더 눈여겨봤던 점은 아까 이게 유선 연결이 된다고 했는데 유선 연결을 했을 때 확실히 소리가 음질 퀄리티가 훨씬 좋아지긴 했었습니다. 이게 제품이 어떤 하드웨어적인 어떤 이런 드라이버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느꼈고, 이거는 어떤 연결이나 어플이나 세팅, 무선 연결에 대한 세팅에 대한 이슈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제품 구매하고 나서도 한두 차례 이게 업데이트가 됐었거든요. 확실히 업데이트가 되면서 사운드적으로도 좀 더 나아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에 와서는 제가 H100에 대한 객관적인 사운드 평가가 조금 어려운 게 이미 제가 이 제품에 귀가 적응이 돼 버려가지고 지금은 뭐 사실 이게 좋다 나쁘다 없이 그냥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만족을 하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의 성향 같은 경우는 뱅앤올uf슨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뱅올 특유의 어떤 그런 샤한 느낌이 있어요. 스피커나 다른 제품들에 공통적으로 있는 그런 샤함인데 그런 뱅올 특유의 사운드가 있는데 그 소리가 여기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사운드 튜닝을 하는 그런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샤함이 되게 하이파이스러운, 대중들이 들었을 때 고급스러운, 고급지다, 소리가 고급지다라고 느끼게 할 만한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되게 실키한 소리, 저음도 되게 부드럽고 샤한 느낌이 있는데 뱅올 특유의 그런 샤한 느낌이 안 없어집니다. 절대로 EQ를 아무리 만지고 뭘 해도 그 느낌은 없어지지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이 저는 살짝 눈속임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해상도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런 샤한 특유의 느낌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고급스럽게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느낌이 나쁘진 않아서 사실 뭐 제가 사용하는 다른 제품들 중에서는 이런 느낌의 소리를 내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잘 쓰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취향을 좀 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뱅올 사운드가 내 취향이 아니다 했던 분들은 H100도 마음에 안 들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적당히 고급스럽고 뭐 중저음보가 특징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 고음 같은 경우도 특별히 뭐 쏘거나 그렇지 않고 좀 편안하다고 생각되는 소리입니다. 뭐 그만큼 이제 어떤 다이내믹 자체가 엄청 다이내믹한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EQ를 살짝 약한 V자 성향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살짝 신나게 만든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깔끔하고 적당하다, 그냥 적당하다 정도, 막 너무 좋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적당하다로 하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외에 다른 부분이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정리된 편안한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 200만원짜리 헤드폰의 욕일 수도 있는데 특별히 음질만 놓고 본다면 엄청나게 다른 제품의 가격이 3배니까 3배까지 좋다 정도는 아니고 그냥 웬만큼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웬만한 제품들의 그렇게 떨어진 소리는 아니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뭐 디자인, 기능성, 그리고 음질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에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은 작년에 샀던 제품들 중에서 거의 3손가락 안에 드는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일단 예쁘고 사용하기 편하고 그리고 쓸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뭐 음질 자체가 엄청나게 고성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자동차로 좀 비유를 하자면은 드라이빙 성능이 몰빵한 그런 스포츠카인데 대신에 뭔가 허리가 너무 아파 그런 차들, 그러니까 하이엔드 뭐 다른 더 고음질의 엄청 무식하게 큰 헤드폰들도 있죠. 그런 제품들까지 급의 소리가 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되게 조용하고 고급스러워하고 편하고 그리고 적당한 드라이빙 성능을 내주는 고급 세단, 럭셔리 세단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음질만 정말 다른 거 다 제끼고 음질만 본다면 200만 원까지 할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H95보다 조금 더 비싼 정도, 한 100만 원 중반 많이 쳐줘봐야 정말 많이 쳐줘봐야 100만 원 중반까지는 뭐 그런데 200만 원 초반은 좀 너무했다. 그리고 무선 음질보다는 유선 음질이 더 좋다. 근데 이거 사서 누가 유선으로 쓰겠어요, 그쵸? 그리고 아직은 코덱이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이거 언제 해줄지 모르겠다. 작년에 구매할 때는 내년에 해준다고 했는데 내년이 뭐 아직 이제 2월이라서 언제 해줄지 알 수 없다는 점. 그래서 만약에 LDAC로 업데이트가 된 후에는 평가가 좀 더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희망 고문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어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 안 되는 기능들이 좀 있고, 그리고 라이트한 헤드폰 자체의 무게가 무겁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 가죽 파우치 퀄리티 진짜 좋은데 너무 무겁습니다. 거의 파우치 무게가 헤드폰 무게랑 비슷하다고 느껴질 정도니까 이것까지 넣어서 다니면 헤드폰이 무거워요. 가방에 이렇게 넣고 다니는데 보통 이걸 일수 가방처럼 들고 다닐 건 아니기 때문에 되게 고급스럽고 좋은 파우치를 줬지만 너무 무겁다. 헤드폰에 비해서 전혀 포터블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냥 박스에다가 넣어놓고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대신에 그냥 되게 가벼운 메쉬 파우치를 그냥 하나 해서 여기다가 그냥 넣고 다닙니다. 가방 같은 데 들어갈 때는 뭐 이걸로도 충분히 보호는 되니까요. 뭐 200원짜리 저렇게 허접하게 들고 다니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넣어서 다니면 딱 좋습니다. 엄청 가볍고요. 그래서 이런 게 기동성이나 편의성 면에서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 뭐 참고로 이 파우치 같은 경우는 무인양품에서 몇천원 주면 구매가 가능한데 지금도 판매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뭐 오류들이 조금 있는데, 제가 헤드폰을 쓰고 통화를 아까 잘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청취를 하고 있다가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전화를 이제 헤드폰으로 안 받고 쓰고 있다가 벗고 휴대폰으로 통화를 전화해서 받고 나서 전화를 끊고 다시 얘를 쓰면은 원래 내가 듣던 대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전화 받는 사이에 얘가 연결이 끊기거나, 그리고 아까 5초 있으면 전원이 꺼진다 그랬죠. 전원이 그 사이에 전화 받는 사이에 꺼져버려가지고 갑자기 뭐 지하철 같은 데서 제가 이거 벗고 전화 받고 끊었는데 아까 듣던 노래가 휴대폰에서 막 재생이 된다든지 그런 뭐 사소한 그런 것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소한 기능적인 부분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고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서 평가했을 때 구매를 후회한 적은 없고요. 지금 너무 잘 쓰고 있고 충분히 그만큼의 값어치는 개인적으로 만족도만 놓고 본다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종합 점수 마지막으로 보면은 뭐 디자인 점수 10점 만점에 10점, 그리고 기능 점수 한 9점 정도, 그리고 음질은 한 8점 정도 해서 평균 한 9점 정도의 준수한 뭐 그 정도의 만족도를 준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가성비보다는 가심비가 좋은 제품이다 라고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가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주관적인 평가였던 것 같긴 해가지고, 구매를 하실 때 본인이 어느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나는 뭐 밖에 다닐 때 패션이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음질이 우선이다 하시는 분은 이거 절대로 구입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보다 좋은 제품 많습니다.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성비가 좋은 제품, 그리고 음질도 좋아야 되고 디자인도 예뻐야 되고 그리고 고급스러움이 뚝뚝 어떤 묻어나야 된다, 이렇다고 하면은 너무 좋은 선택이고요. 뭐 심지어 누가 길 가다 말을 걸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제품이니까요. 참고로 이 제품은 색상은 3가지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는 좀 더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컬러 로즈 골드랑 뭐 화이트 이렇게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렇게 3가지 색상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좀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선 리시버들은 반드시 소모품인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들은 소모되는 가전 제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저는 일반적인 유선 헤드폰 구입하는 그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장기간으로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모듈의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참고로 최근에 베놀로슨에서 이어폰도 신제품이 나왔어요.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모듈형으로 해가지고 디자인은 이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거의 이어폰 버전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왔더라고요. 걔도 근데 모듈형으로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홍보는 하는데 그걸 이제 AS 센터에 들고 가야지만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리하게 이런 부분의 니즈를 좀 잘 파악을 해서 만든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만족스러운 소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뭐 자주 리뷰를 올리진 못하지만 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 제품들이 있으면은 종종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실사용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